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1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저희 이거 뭐 로고라고 하나요? 이거 제가 유튜브를 켜놔가지고 이게 좀 바뀌었어요. 아침에 항상 울려 퍼지던 음악이 아니라서 내가 잘못 접속했나 생각하셨던 분들 아닙니다. 잘 접속하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개편을 맞이하여 약간은 달라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음악에 대한 호불호가 좀 엇갈릴 것 같아요. 그 전에 음악은 뭔가 이제 막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팡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음악은 약간 뭔가 차분한 그런 이미지라서 여러분들은 오프닝 BGM과 요 화면 어떤 것들이 또 이번에 바뀐 거는 어떤지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계속해서 지금 이번 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벤트 중에 하나는 기업 중에서는 애플이 신제품 공개하는 애플 이벤트가 현지 시각으로 12일에 예정돼 있고요. 또 물가 지표 가운데 CPI 발표가 13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과연 이제 그동안 9월 달에 계속해서 오락가락했었던 시장의 움직임을 좀 이렇게 변화시킬 만한 요인들이 될지 우리 한번 이번 주 기대 반 또 걱정 반 설렘 반 이렇게 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잠시 후에 주말 사이에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쭉 들려주실 예정인데요. 최근에 핫했던 그 기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 소식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올라서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올랐는데 네 종목은 왜 안 올랐어?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주들이 좀 오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올랐다라는 것에 저는 또 방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상승폭이 사실 더 컸어요. 근데 오전 들어서수록 상승 탄력이 살짝 줄어들더니 막판에 조금씩 좀 들어올린 상황이었는데요. S&P 500 지수는 0.14% 소폭 오른 4,457포인트 선, 다우 지수는 0.22% 오른 34,500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0.09%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금 상승 흐름 되찾으면서 13,761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고공행진 펼치고 있는 국제 유가 주말 사이에는 살짝 쉬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87달러 선 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금값도 쉽사리 꺾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온스당 1940달러 위에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다우 지수가 한 0.8%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한 1.2%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93% 정도 하락을 했는데 S&P 500과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주 만에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관련한 경제 지표가 좀 강한 모습을 유지를 했죠. 특히나 이제 고용 관련해서 굉장히 또 괜찮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예상보다 좀 오래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주가에 좀 하락에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주말 사이 발표됐었던 7월에 미국 7월 도매 재고도 직전 달 대비해서 0.2% 감소를 했습니다. 미국의 도매 재고는 6월에 0.7% 줄어든 이후에 2개월 연속 이렇게 감소를 한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보다 좀 덜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0.1% 감소를 예상해서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이 도매 재고가 감소를 한 겁니다. 재고가 많아지면 기업들은 가격을 좀 내릴 유인이 커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위험이 커진다로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업종별 움직임이 주요할 텐데요. 에너지주가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맵을 보자면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커플링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에너지주들이 좀 주춤주춤하거나 좀 소폭 오르거나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밤 사이 주말 사이에 에너지주가 이렇게 올랐던 게 과연 국제유가의 움직임에만 연동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 폭을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엑스모빌, 쉐보론 등의 종목들 모두 올랐습니다. 엑스모빌 1%, 코노코필립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모두 1% 넘게 올랐고, 그 바로 아래 보면은 오일, 가스 관련한 이제 종목들 좀 유독 초록불이 강하죠. 마라톤 페트롤리움 코퍼레이션도 주가가 2.93% 거의 3% 넘게 올라갔고요. 관련된 종목이라 불리는 섹터 안에서 초록불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라일릴리, 제가 지난 주말에 한 후배가 선배 저 일라일릴리 한 주만 사볼까요? 근데 뭐 최고가 경신하고 있긴 하지만 너가 그렇게 좋다면은 뭐 살 수 있지. 근데 그 후배가 과연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2.3% 오르면서 정말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강한 모습. 그 배경에는 비만 치료가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본 것도 여러분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 비만 관련한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는 건데, 저도 늘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살면서 거의 20년을 다이어트를 항상 달고 사는 사람으로서 비만 치료제, 물론 이제 저는 병적으로가 아니라 미용적으로 신경을 쓰지만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아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 가운데 일라일릴리, 유럽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굉장히 또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머크, 암젠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1% 올랐고, 구글도 0.73%, 이번 주 애플 이벤트 앞두고 있는 애플의 주가도 반등하면서 0.35% 올랐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주가는 1%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여기 좀 아쉬웠는데, 테슬라 관련해서는 이걸 또 악재라고 볼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이 계속 예약을 받고 있고 한데, 그 충돌 테스트를 마치고 곳곳이 좀 부서진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최근 유럽에서 새로운 모델 3가 출시가 되면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관심은 살짝 밀려나는 듯하다고는 하지만, 파손된 이 사이버 트럭이 프로토타입, 이 좀 트레일러에 실린 채 가는 게 좀 포착이 되면서 다시금 약간의 파장을 좀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과연 이런 소식이 악재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어쨌든 심리 자체가 조금 흔들릴 때는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라일리 사상 최고가 가운데 또 다른 항바이러스 제조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도 2%대 올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호평을 했습니다. 성장하는 파이프라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88달러에서 9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 가운데 개별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자면, 도큐사인, 전자서명업체죠.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정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대 좀 밀려났고요. 클라우드 데이터 업체 스노우플레이크는 한 IB에서 매수 의견으로 커버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수요 증가로 인한 스노우플레이크의 잠재적인 이점이 굉장하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전해졌고요. 주가는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관련한 업체 퍼스트솔라, 도이치방크에서 강력한 지속적인 수요를 지금 창출해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고요. 주가도 1% 넘게 올랐고, 현재 이 퍼스트솔라에 대해서 매력적인 진입점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업 중에서 로얄호튼 RH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으로 내년까지 고가주택 시장과 좀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경영진의 발언 때문에 주가는 15%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미국 슈퍼마켓 체인 기업 중에서 크로거라는 기업이 있는데 2분기 조정된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마약류 약물인 오피오이드 판매 관리 부실 혐의와 관련해서 당국에서 벌금을 내는데 이제 합의를 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됐다는 소식에 3%대 올랐습니다. 이 밖에 종목들은 좀 혼조세를 보였고요. 지금 보면은 필수 소비재 쪽에 월마트, 코스트코는 좀 올랐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붉은 기운이 좀 보이는데 특히나 에스티로더 쉽게 반등하지 못하네요. 에스티로더의 주가는 0.9%대 또 밀리는 상황으로 기록이 됐고요. 또 컨텐츠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는 여전히 좀 엇갈리고 있는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주가입니다. 디즈니 주가 1%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고 넷플릭스는 최근에 좀 상승을 뒤로하고 살짝은 좀 조정을 보이는데 주말 사이에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주말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정리해 드렸고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에서는 전기차 기업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가 6시 이제 43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난주에 이제 제가 클로징벨 마지막 방송하면서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를 제가 시연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라이브 클립에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마이크를 쥐고 있는데요. 저의 뭔가 소원풀이를 했던 거죠. 예전에 이제 정프로님과 함께 했던 그 퇴근길 라이브에서 한 2소절 불렀던 곡이 하나 있는데 그거 불렀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셔서 여도언니가 얼마나 사고를 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제 벌써 또 이제 추석도 며칠 안 남았고 그쵸. 또 이제 시골에서 벌초를 해야 돼 갖고 저도 다음 주에 네. 내려가요. 이번 주. 어제 내려갔다가 이제 친척분들 간만에 뵈니까 네. 좀 늦게 올라왔어요. 또 막걸리 한잔 하시고. 예. 산에서 이렇게 저 예초기로 좀 치고 그쵸. 다들 좀 한잔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랜만에 또 친척들 보고 그러면 좋잖아요. 서로 안부도 묻고. 그래서 뭐 다들 물어보시는 게 미국 주식 물어보시고 저한테 그래요? 그 자리에서 미국 주식 그래서 뭐 어떻게 좀 팁 좀 드리고 오셨어요? 예, 팁을 드리다가 뭐 너무 많아 갖고 그래서 어제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애플 사건도 있었고요. 네. 예, 뭐 중국 정부가 그 공무원 그다음에 국영기업 직원들한테 이제 해외 전자기기들을 이제 사용을 이제 금지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뭐 화웨이의 이제 5G 폰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애플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요 문제는 조금 약간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항영 우리 전문위원님이 다뤄주실 것 같아 갖고 네네. 저는 그보다 네. 지난주에 빈페스트 이제 베트남 전기차 주식이거든요. 예, 그 핫했죠? 80달러까지 올랐다가 그쵸. 예, 상장을 10달러 했는데 80달러까지 올랐다가 그래서 난리 났었죠. 거의 시가총액이 1~2달러 갈 뻔했어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는데 테슬라 다음으로 사실 GM, 포드 거기다가 뭐 비아디까지 다 제끼고 글로벌 전체 이제 자동차 그 시총 2위까지 올랐었는데 당이 그 이후는 이제 8일 연속일 네. 쭉 하락해 갖고 지난주 금요일 17.15달러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 좀 기대를 좀 잠깐 했다가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말씀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는 이제 빈페스트를 한번 놓고 보면은 네네.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전기차 산업이 좀 변화가 있다.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투자가분들이 캐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해서 그 내용을 오늘은 이제 아침에 좀 말씀드리려고 내용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이제 상장 이후에 거의 한 달 천 하루 끝났던 네. 빈페스트 주식. 근데 뭐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상장돼 네. 있으니까 또 좋은 네. 모멘텀으로 어떻게 더 주가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일단은 상장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빈페스트라는 기업이 네. 전기차 기업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 네. 수준인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차트를 좀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빈페스트 이제 주가 현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8월 9일 날 사실 상장을 10달러로 했어요. 네. 뭐 당일날은 이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이게 거의 82달러까지 뭐 8월 28일에는 82달러까지 오면서 82%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저희 820%입니다. 제가 잘못 계산은 820%의 주가 수익을 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떨어져 갔고 어제까지 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17.15달러까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거의 네. 돌아왔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많이 야, 이거 베트남 주식인데 알고 보면 이게 회사가 지금 뭐 어느 정도였냐면은 작년에는 한 7,400대 정도를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11,300대를 인도를 했거든요. 또 그 중에서 미국에다가 740대를 판매를 했어요. 오, 생각보다 뭔가 네. 되게 판매량이 그래도 꽤 찍히네요. 꽤 찍히죠. 네. 그리고 이제 CEO는 올해 5만 대를 팔아보겠다 목표를 거의 리비안하고 비슷해요. 오, 그래요? 예, 그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갑자기 환호를 했고 이제 그다음에 한번 빈페스트 전기차 모델 한번 보시면은 약간 귀엽네요. 예, 그냥 봐도 약간 SUV하고 세단하고 약간 하이브리드 시켜놓은 그런 느낌이고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베트남 국민들이 되게 자부심이 컸어요. 제대로 된 완성차가 나왔는데 그것도 전기차다. 미국에 수출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지지난주 한번 이제 이 베트남 쪽에 이제 그 정통한 그 시티타임즈 그 베트남 여자 기자분이 있어요. 그분을 잠깐 뵀어요. 네. 보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애국심으로 좀 많이 사신 것 같다. 자기가 베트남에 전화를 해보니까 다들 앉아서 이렇게 술 한잔 먹다가 너 빈페스트 샀어? 다 거의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마침 또 이 풀린 물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전문 투자가들보다는 사실은 약간 좀 베트남 분들하고 여기와 관련돼서 약간 투기성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빈페스트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샤오펑하고 네. 그다음에 리비안도 보여드리겠지만 똑같았어요.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쪽을 본다 그러면은 뭐 시가총액이 뭐 한 1,800억 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고 갑자기 누군 뭐 1조 달러까지 간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네. GM, 포드, BYD 잠깐 제끼고 뭐 시가총액 글로벌 자동차 업체 2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쭉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와 관련돼 갖고 저는 그냥 빈페스트가 그냥 잠깐 뭐 그냥 일회성 이벤트다라기보다는 이 회사를 지금 잠깐 잘 관찰해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이제 상반기 끝나고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좀 네.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면은 빈페스트 현상이 어떤 거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요. 네. 빈페스트라는 베트남 기업 사실 저는 우리 이한수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약간 뭔가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단계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나름 굉장히 한 인구량도 2018년도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그냥 완성차 이 내연기관을 만들다가 네. 2019년도에 전기차로 완전히 100% 자기는 전기차 만들겠다라고 사실 선언을 하고 바꾼 회사예요. 그래서 업력이 조금 있긴 해요. 네.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세게 치고 나올 줄 몰랐고 근데 차값이 좀 비싸요. 거의 우리나라 돈 한 8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베트남 국민들이 이걸 살 수가 있을까? 그러게요. 그런데 많이 사셨어요. 그다음에 그 우리 잘 아시는 그 베트남 축구 감독 국가대표 감독을 하셨던 이제 그분께서도 모델로 박항서, 나왔어요. 박항서 네, 감독님. 그분도 모델로 나왔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나온 차인데 사람들의 네. 호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5만 대를 만약에 올해 생산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대박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나. 네. 예,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현황이 지금 어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로 지금 얼마나 많이 판매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저희가 한번 표를 한번 보면요. 네. 2022년하고 제가 올해 상반기, 2023년 상반기를 좀 약간 비교를 해놨어요. 뭐 당연히 국가별로 본다면 중국에서 판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졌어요. 높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EU하고 미국이 좀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든지 이제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오면서 사실 보조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좀 더 늘어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도 좀 전기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본 쪽이 왜 그럴까 봤더니 뭐 분석 나온 것은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비싸지면서 전기차로 소비자들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었다. 뭐 그런 뉴스까지 이렇게 보여지고요. 업체별로 한번 보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보시면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네, 거의 올해 상반기만 해도 128만 대를 팔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270만 대까지 팔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저기 비아디가. 그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상반기에 거의 한 9만 대 정도, 아니 90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작년에 130만 대 팔았는데 올해 한 많이 팔면 한 200만 대 정도 나오겠다. 테슬라하고 비아디의 독주가 사실은 좀 크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상하이 차라든지 지리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광저우차라든지 중국의 내연기관 차들이 사실은 전기차들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미국하고 약간 틀려요, 컨셉이. 그렇죠. 이 차들도 되게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요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르노리산이 좀 많이 내려갔고요. 광저우 차가 많이 올라왔고 BMW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올라왔고 현대차는 그냥 보통 작년 상반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 업체들 간에도 뭔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뭘까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지금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를 거의 앞지르고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만 판매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점유율이 굉장할 텐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중국의 전기차가 엄청 잘 팔리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대로라면은 전기차 쪽에서 좀 약간 격차가 점점점 벌어질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들어요. 저는요. 네, 지금 들고, 뭐 예. 주말에도 예.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배터리 그쵸, CATL도 뭐 우리나라 LG엔솔 제치고 유럽에서 맞습니다. 엄청나게 또 약진을 펼치고 네.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투자가분들은 이러다가 중국이 다 해먹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뭐 미국 전기차 먼저 제가 한번 볼게요. 미국 전기차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작년하고 상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제가 이제 표를 지금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뭐 모델별로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테슬라 모델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게 이제 볼트라든지 그 포드의 머스탱이라든지 아니면 포드의 F 시리즈 이런 자동차 그 전기차가 조금 이제 올라왔어요. 판매 대수가.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기존의 미국의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은 사실 전기차를 이렇게 많이 만들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좀 약간 도외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하고 좀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처음에 정책을 낼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을 낼 때 전기차 전문 업체 갖고는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2032년까지 67% 신차 판매 67%를 전기차를 끌어올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정도라면 사실 1000만 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만드는 게 올해 해봤자 한 200만 대인데 반을 뭐 외국서 팔고 반을 이제 미국서 파는 이런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연기관 업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힘들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푸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GM이라든지 포드가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 뭐 포드는 200만 대, 그다음에 GM은 100만 대 뭐 추가 생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직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게 RT1, RTS 이게 리비안이 만든 자동차인데 리비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전기차 업체 중에서는 2위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에 사실 묶여갖고 여태까지 빚을 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리비안도 작년보다는 작년엔 거의 판매 대수가 적었는데 올해도 재작년이죠. 근데 작년에 한 2만 5천 대 정도를 팔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한 5만 대 정도까지. 이렇게 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비안도 다시 주가를 보면 2021년 10월 달에 주가가 상장하자마자 사실은 거의 150달러, 요 차트보다는 좀 더 올라갔었거든요. 150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으로 포드하고 GM 제끼고 사실은 2등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는 상장하자마자 그때 한 2020년 한 1,000대 정도 생산을 했나 거의 생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25,000대 생산을 하면서 생산 능력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올해 이제 5만 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기까지 보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뭐 한 3만 대, 4만 대 정도. 그래서 주가가 올해는 계속 지금 $20 안에서 머물고 있어요. 네. 그런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트렌드라고 보는 게 뭐냐면 2위 업체인데 투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아마존하고 그다음에 포드가 처음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쵸. 형이 그래서 있죠, 형이. 포드는 이제 빠져나갔는데 지금 아마존은 한 18%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배달용 트럭 있잖아요. 그걸 이제 딜리버리를 합니다. 그것도 지금 어떻게 좀 배달용 트럭은 유럽이다. 많이 좀 예. 납품이 되고 있나요? 예, 유럽 쪽에는 이미 납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 모델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 전기차 이제 지금 리비안 모델 나온 지 지금 딱 3종밖에 안 나와요. 픽업 트럭 나오고요. 그다음에 SUV 나오고 그다음에 배달용 이 차 나오는데 지금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캐나다 쪽. 왜냐하면 보시면 딱 포드하고 비슷한 컨셉이에요. 초기에 포드가 와서 기술적 지원을 해줘갖고 이렇게 차가 나왔는데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드가 자동차 판매 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올해 말고 지금 생산 능력이 한 5만 대밖에 안 돼요. 사실은 얘네들이요. 그래서 생산을 좀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서 매출은 지금 꾸준히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아직 생산 시설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리비안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제 판매 대수가 조금 올라오니까 벌써 해외 진출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 일단 먼저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가 올해 이번 달에 이 모델들을 한국에다 등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면 한국에서도 리비안 모델이 아마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수출로 지금 먼저 돌리고 있고 네. 딱 보시면 테슬라하고 모형 자체가 틀려요. 완전 예. 느낌이 다르네요. 예, 그래서 테슬라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가 아니라 다른 예, 시장이다. 그렇죠. 네, 그런 시장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또 내연기관 업체들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비안도 2위 전기차 업체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다변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를 아직 공급이 100%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을 이제 하려고 하지만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잉여를 수출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좀 약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판매 대수에 그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포함해서 이게 카운트가 된다라고 네,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순수 전기차만 보시는 분들은 비아디는 그 하이브리드 빼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서 테슬라를 제쳤다고 할 수는 없다. 네네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그 뭐 비아디 같은 경우요, 사실은 뭐 트럭에다가 네. 그다음에 밴에다가 네. 뭐 버스에다가 모델도 보면은 한 20가지가 돼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야, 이거 너무 많아고 이게 집계가 될까 했는데 그 이제 순수 이제 전기차만 놓고 봐도 전체 한 80%를 순수 전기차로 봐요. 그래서 한번 이제 중국 전기차 판매량 지금 제가 표를 하나 올려놨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115만 대를 지금 팔았거든요. 네. 이 정도 팔았는데 이게 사실 순수 전기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중국 내에서 거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내수가 90%예요. 그다음에 수출이 좀 나와요. 근데 모델명도 보시면은 뭐 E1, E6까지 나오다가 최근 들에서는 갑자기 중국의 그 과거의 그 진나라, 송나라, 한나라 뭐 이런 시리즈 나가요. 모델 그래서 이름이 진, 예, 진, 송, 예. 한이에요. 예, 예. 그렇게 그냥 송, 뭐 한 이렇게 써서 나가요. 그다음에 근데 애국신바이까지 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아디가 참 재미있구나. 근데 완전히 내수로 이제 푸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수출이 또 꽤 나와요. 맞아요. 예,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배터리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전 세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생산량 1위가 또 비아디예요. 네네. 예, 그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야죠, 저희가. 그리고 그 다음이 뭐 테슬라가 지금 한 판매 대수가 상반기 한 29만 4천 대 많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그 다음에 뭐 광저우 자동차의 이제 아이온이라든지 상하이 자동차 같은 건 좀 뭐 저쪽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GM 자동차까지 다 갖다 팔거든요. 얘들은 이제 ID 시리즈까지 다 지금 들어와 있고 네. 지리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폴스타라든지 자체 브랜드는 지커라든지 갤럭시가 있거든요. 이 브랜드까지 다 합쳐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오트라든지 맨 밑에 보시면 니오라든지 샤오펑 같은 게 이제 순수 전기차 업체거든요. 이제 비아디부터 시작해 4개가 순수 전기차 업체인데 이 업체들도 지금 11일까지는 다 끌어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까지 그래도 기술적이라는 면이라든지 아니면 비아디하고 약간 차별화가 된 게 사실은 이제 엑스펑이 이제 샤오펑이거든요. 그래서 샤오펑도 제가 잠깐 이제 주가 차트를 올려놨는데 여기도 2020년에 사실 미국에 상장을 했거든요. 상장했을 때만 해도 $10의 상장인데 거의 한 $75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는 하고 재작년까지는 좀 판매 대수가 거의 꽤 나왔습니다. 예, 나와 갖고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생산 대수가 올해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비아디가 이 샤오펑 같은 경우도 처음에 초기에는 알리바바하고 샤오미하고 폭스콘이 투자를 했어요. 네. 그리고 G 시리즈하고 P 시리즈 제가 한번 사진도 한번 지금 올려놨는데 네. 사실 고급 모델이에요. 한 대 보통 한 8천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아디 같은 경우가 한 4천만 원대거든요. 근데 샤오펑은 되게 고급 모델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 장비들이 사실 테슬라 못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출을 재작년부터 사실은 노르웨이에 먼저 지점을 내고 수출을 먼저 북유럽을 태핑을 먼저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량을 보니까 연간 50만 대 생산은 지금 가능해요. 지금.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지금 공장이 4개가 있거든요. 믿을만 합니까?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12만 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4만 3천 대로 판매가 급감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너무 비싼 차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 근데 3분기에 지금 2분기 지금 6월 말에 신차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P7이거든요. 이게 좀 갑자기 인기를 좀 끌면서 아마 3분기는 좀 매출액이 좀 올라올 것 같아 갖고 전반적으로 올해 얘기한 게 CEO가 얘기한 게 한 자기들이 한 20만 대 얘기를 했는데 자 많이 팔면 한 작년 정도 팔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글로벌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그동안에 내수가 주로 위주였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비싼 모델들 위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내수에서 내연기관 차들 그다음에 해외 자동차하고 합작이 돼 있는 이런 차들까지 다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내수가 이제 충분히 커버돼 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유럽이 사실은 지금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유럽이요. EU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 없앤다고 그랬거든요. 그쵸. 그러면 전기차를 최소한 1년에 한 1,400만 대를 판매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BMW라든지 스텔란티스 갖고는 지금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올해 6월 달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폭스바겐이 샤오펑의 지분을 5%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합작 공장을 만들겠다. 그걸 유럽으로 갖고 가겠다. 그 다음에 아우디가 상하이 자동차하고 또 전기차 합작 생산을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사실 중국에서도 이것을 갖고 와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까지 지금 치닫게 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는 어느 정도 됐으니 아마 수출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글로벌 전기차 산업 내에서도 이제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 우리나라 기업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 얘기는 별로 없어서 약간은 그거 좀 아쉬운데 어쨌든 뭔가 좀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그쵸?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네. 네, 그림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한 상반기까지, 그다음에 3분기 뭐 다 돼가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이제 변화를 보면 일단 전기차 업체가 글로벌로 보면 너무 다변화돼 있다. 많이 다변화돼 있다. 일단은 내연기관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생산 확대로 돌아섰다는 걸 이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GM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위 업체들이 전기차 전문 2위 업체들이 이제 생산력이 확대하면서 확실히 차별화를 보여주면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전에는 비아디하고 테슬라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독점이 조금만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많이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전기차 생산국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인도의 타타라든지 뭐 마힌드라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 빈페스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스코다도 지금 체코의 스코다까지.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이 지금 생산하는 국가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죠.
대중화 전략으로 아마 바뀌지 않느냐. 사실 처음에 연초에 테슬라가 약간 이제 그 합리적인 모델 그 가격들을 지금 $10,000씩 이렇게 인하했고 그다음에 거의 7월달 8월달 들어오면서 이제 고급 모델까지 지금 $10,000 인하를 했어요. 그럴 때 뭐가 테슬라가 잘못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벌써 이러한 변화를 읽고 대중화 전략을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분기 매출은 한 20% 증대되는 게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10% 떨어집니다. 전에 15%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박리담의 전략을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업체들의 가격 인하가 엮여지면서 아마 대중화 전략으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초기에는 이거에 대한 뭐랄까 좀 전기차에 대한 이 희망을 갖고 이제 뭔가 느낌을 갖고 이제 사신 분들이 많다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글로벌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대중화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에는 자국에서 생산해서 자국 걸 다 썼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국 내 이 수요도 사실 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올해 한 전반기를 지나면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바뀌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1위 수출국이에요. 독일하고 일본을 다 제꼈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차를 본다면 상반기에 214만 대를 이제 수출했는데 1등이에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전기차가 22%예요. 79만 대를 팔았어요. 네. 대부분 간 게 어디냐면은 동남아는 중국 전기차가 일단은 다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점령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가장 큰 게 여기는 현지 공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저우차라든지 상하이차가 이미 현지 공장을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에다 이미 만들어 놓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럽하고 지금 생산 협력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팔고는 있는데 아마 지난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좀만 있으면 유럽에 이제 중국산 전기차들이 다 굴러다닐 거다. 근데 지금도 그 유럽에 보면은 버스 있잖아요. 그쵸, 예. 버스에 비아디 버스가 엄청 맞습니다. 많이 보인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미 비아디는 가 있습니다. 싸죠. 네. 저희 충전기도 싸고 다 그러니까요. 싸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예요. 이제 세단이 이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버스가 아니라 이제 세단, 뭐 픽업 트럭 다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 일단 미국의 리비안 오토라든지 이런 유럽에다 벤 이미 갖다 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지금 상표 등록 들어와 있고 중국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샤오펑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들어가 있고 내년에 2024년에 지금 독일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뭐 스페인 다 지점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작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기존에 자국 내에 이렇게 대중화된 차를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차별화돼 갖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를 어느 정도 공급이 이제 맞춰지는 상황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전기차 산업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는 이제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계속 지금 $260를 또 못 넘고 거기서 계속 지금 약간 뭐라 할까요? 옆으로 좀 행보를 하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 산업을 좀 이제 손을 놔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상황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산업 자체가 미국하고 중국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제 구조 개편되는 그러한 타이밍이 와 있기 때문에 요 시간을 좀 지켜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화해가고 있는 전기차 기업,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성숙 단계에 거치면서 다양한 각 기업들에 있어서의 점유율 싸움이 정말 많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시작은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테슬라 쪽으로만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다른 상장된 기업들로 눈을 돌려야 될지를 고민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